이번 이야기에서는 내 친구 C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이 실제로 겪은 일을 편의상 1인칭 시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나는 서울 근교의 경기도 S 유원지 쪽에 있는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다. 1980년대를 살았던 내 또래라면 전투방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현역이 30개월이던 때였고 제2보충역이라 불리던 방위는 주로 동사무소나 부대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소위 6개월짜리 꽃방이란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특수목적 부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사단이었는데 서울에서 시위나 집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조금 과격해져서 경찰만으로 진압이 불가능할 때 1차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진압부대였다. 물론 이 부대가 해산된 90년대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말이다. 일반적인 방위는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하여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했지만 우리 부대는 한 달 중에 절반 이상을 영내 대기라고 해서 내무반 생활을 해야만 했고 비상이라도 걸리면 주말에 집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부대는 신병훈련소가 사단 내에 같이 있는 다소 독특한 형태였는데 훈련소부터 자대 배치 이후까지 훈련도 다른 여느 부대와는 조금 달랐다. 부대 목적에 따라 방패와 진압봉을 사용하는 제압술과 충정훈련, 그리고 일종의 특공부술과 태권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모두 체력 단련을 했다. 그 시절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나 얼차례와 같은 가혹행위가 당연시되던 때였는데 영내 대기를 할 때면 체력 단련의 명목으로 야간에 산비탈에서 맨몸으로 구르는 등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2달만 지나도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질 정도로 다들 악과 깡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 말했었다. 우리 부대에도 2돈 트럭을 모는 운전병 3명과 의무병 2명, 그리고 PX병 1명은 현역이었는데 부대원 상병이 현역 병장과 말을 들 정도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군필자들이라면 잘 알 거라 생각한다. 사건이 있던 그날도 비상에 걸려서 방위들이 주말 영내 대기까지 하고도 집에 가지 못했던 어느 월요일 밤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경계 근무 외에 순찰이라고 해서 병사가 2인 1조로 랜턴을 들고 탄약고와 무기고를 비롯해 부대 근처를 돌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날은 이제 막 일병을 달았던 내가 선임 상병이었던 박상병과 한조가 되어서 부대를 돌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대로 배치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구에 살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은 동네에 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꽤 많았었다. 박상병과 나도 그런 경우였는데 우리는 서로 가까운 동네에 사는 데다가 박상병이 나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야, 그러면 니도 무의국민학교랑 무의중학교 출신이구만. 니 그러면 키 땅딸막하고 배 툭 튀어나온 학주 알겠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병님도 아십니까? 저 진짜 복장 불량하다고 매번 지적받고 맞고 그랬습니다. 그랬나? 니도 참 어지간하네. 우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과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순찰을 돌았는데 그때 박상병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한쪽 구석으로 랜턴을 비추었다. 정지, 충무공, 누구십니까? 그 소리에 나도 뭐가 있나 하고 돌아봤는데 그의 시선이 향한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박상병님, 누가 있습니까?
그런 내 질문에 박상병은 대답을 하지 않고 의문의 상대에게 다시금 말을 걸었다. 청지, 충무공. 움직이면 발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을 내려서 겨누며 총자세를 취했는데 우리 부대는 후방부대라서 순찰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소총 안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포탄 2발이 들어있는 게 전부였고 그나마도 선임만이 총을 소지했기 때문에 소총은 박상병만이 들고 있었다. 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각을 목에 걸고 있었는데 나 역시 재빨리 그것을 손에 들고 여차하면 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나무 뒤쪽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더니 사람 형체가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여자였다. 우리 부대는 작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가와 인접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가끔 버섯이나 나무를 캐려는 주민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로 부대 쪽으로 오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시간은 밤 10시 무렵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민간인이 다닐 만한 시간도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주민이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나무를 캐려다가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거라 생각하며 손에 든 호각을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박상병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나무를 타고 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야생 다람쥐가 나무를 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무를 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자는 또다시 위쪽의 모습을 드러내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고 박상병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총구를 위쪽으로 향하게 했다. 뭐야 저거? 저기 저거. 위쪽은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져 빛이 닿지가 않았고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자 박상병이 소리를 질렀다. 야 임마 뭐하노? 빨리 무전 때리라. 예 알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상황실로 급히 무전을 쳤다. 올빼미 하나, 여기는 까마귀 셋, 거수자 발견, 대치 중이다. 까마귀 셋, 올빼미 하나다. 현 위치가 어딘가? 무전에 답을 한 것은 간부인 이중사였다. 까마귀 셋, 현재 위치 탄약고에서 위병소 쪽으로 가는 산 아래쪽입니다. 올빼미 하나. 거수자 몇 명인가? 까마귀 셋, 거수자 한 명 여자이고 현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까마귀 셋,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박상병님과 제가 나무 아래에서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올빼미 하나. 알았다. 지금 갈 테니 경계 단단히 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통신 끝. 올빼미 하나, 예 알겠습니다. 통신 끝. 옆에서 무전 내용을 듣고 있던 박상병도 간부까지 알게 되었으니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이내 심각해졌다. 그런데 그렇게 무전을 끊고 30초 정도가 지났을까.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지 않으면 발포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병은 다시 한번 경고를 했지만 나무 위에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잠시 후 이중사가
이동식 간이 서치라이트를 든 오상병과 최일병을 데리고 왔다. 상대가 여자 한 명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이중사와 오상병은 진압봉만 하나씩 들고 있는 상태였다. 그 사이에 변동사항 없었나? 예, 그렇습니다. 어이 최일병, 서치라이트 천천히 위쪽으로 비춰봐. 서치라이트는 일반 랜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아주 밝았는데 막상 위쪽을 비춰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자식들이 지금 장난해? 아닙니다. 저랑 김희병이 분명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분명 봤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살펴봐도 나무 위의 여자는커녕 벌레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이중사는 우리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 같다며 상황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 진짜. 야, 라이트 꺼. 이중사를 따라 낑낑거리며 라이트를 들고 온 오상병과 최일병은 우리에게 따가운 눈총을 쐈고 우리가 세 사람을 향해 부대 쪽으로 돌아섰는데 뒤쪽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다섯 사람이 놀라서 동시에 나무 쪽을 돌아보는 순간 나무 위쪽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후두둑하고 떨어지더니 이내 산속으로 빠르게 도망쳐버린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멍해진 이중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라이트를 켜라고 소리를 질렀고 여기저기를 다시 비춰봤지만 산길 쪽은 물론이고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움직였다면 발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야, 저게 뭐냐? 나도 홀렸나? 그러면서 이중사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우리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하나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매정하게도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남자를 만나러 부대까지 찾아온 여자는 그에게 온갖 심한 말을 들어야만 했고 그 충격으로 부대 근처에 있는 산 입구에서 목을 맸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근방에서 귀신을 봤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고 한다. 그냥 군대 괴담 내지는 헛소문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직접 그 일을 겪게 됐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야,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소문 나봐야 좋을 게 없다. 다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런 이중사의 말에 우리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부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 일은 묻혀버렸지만 같은 지역 주민들 중 비슷한 연령대의 이 보충역 출신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같은 부대에 복무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동네 사는 학교 후배들 중에도 그 형체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그녀는 가슴 깊은 한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